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48%를 기록하면서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 열린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하면서 리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는데, 실제로 이제 지난달 26일에 열린 증시에서는 21개 리츠의 주가가 0.4% 이상 상승하면서 잭슨홀 미팅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주 중반에는 이제 리츠 주가들이 대체로 약세를 보였고, 약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한 주를 마감했는데요.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1.01% 하락하면서 상반된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 지표는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이제 참고하는 지표로 알려져 있는 7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이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처럼 이제 물가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더욱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번 달에 열리는 연준의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에서 또 주목해야 될 지표들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이 물가 지표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양대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할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는 6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과 실업률 발표를 포함해서 이런 민간 업체들의 고용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21개 리츠 중에서 15개 리츠가 상승하고 6개 리츠가 하락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리츠는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51% 상승을 했는데요. 전주의 유상증자 여파로 6.54%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리츠이기도 하죠. 한 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외에도 ESR 캔달스퀘어 리츠가 3.42%, 그리고 SK 리츠가 3.29% 오르면서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특히 이 두 개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와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인 30일 하루 동안에만 각각 2.59%와 2.7%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 장중 기준으로 5,38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같은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를 감안했을 때 해외 지수 리밸런싱이나 외국의 자금 유입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이 배당 기준월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월 배당 리츠들에서 이탈했던 자금들이 대거 SK 리츠로 몰렸을 것으로 보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 상승한 리츠가 있었던 반면에 하락했던 리츠들도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이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입니다.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 배당락이 있었는데, 배당락 때문에 한 주 동안 3.98% 빠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배당락일이 있었던 지난달 29일에는 특히 30.82%를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한 리츠 운용하고 있는 또 다른 리츠인 신한 알파 리츠 역시 한 주 동안 3.54% 하락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한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에만 4.42%는 하락을 했는데요. 이들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리츠의 하락폭은 1% 이하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신한알파 리츠 유상증자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날 공시를 했죠. 2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은 주로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청역 인근의 시티스퀘어, 그리고 GS 서초타워, 서초동에 있는 GS 서초타워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GS 서초타워를 인수하면서 조달한 브릿지론 상한의 715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티스퀘어 지분 일종 우선주 투자에 1,000억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285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수를 반영해서 신한 알파 리츠의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11% 내려서 7,800원으로 제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자산 인수를 통해서
국내 최대 오피스 리츠로 위상이 공고해졌고, 또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LTV가 부담이었지만 상반기에 발표된 리츠 활성화 방안 중 자산 재평가 이익을 배당 가능 이익으로 배제하는 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신규 편입 자산을 포함한 취득가 기준 LTV는 69%, 그리고 간평가 기준 LTV는 56%로 실질과 가장 괴리가 큰 리츠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정책에 기반해서 자산 재평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LTV 하락과 신용도 상승, 그리고 조달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에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상반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상장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 2월달에 처음으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동진 IR 본부장과 김재현 CFO가 참석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0% 이상 상승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도 그 주가에 부합해서 개선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모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이동진 IR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견조한 임차인 활동에 힘입어서 5월 말 현재 전체 108만 7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임대 면적 중 약 2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임대 면적의 재계약이 이뤄졌고, 재계약 임대료는 마지막으로 수취하던 임대료 대비 약 12%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임대율 100% 유지하고 있고, 또 상반기 순영업소득 NOI라든지 또 FFO 같은 리츠 투자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이런 지표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펀더멘털이 아주 좋게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특히 NOI 같은 경우에 상반기 NOI 같은 경우에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기 대비 약 16%,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약 11%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전반적인 공급 상황과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이제 임대 상황을 감안하면 NOI가 더 개선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고요. FFO 역시 이제 앞으로 뭐 이런 이제 임대 공간의 재계약,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금리 효과, 인하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제 물류센터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서 자산 이용을 또 고도화하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이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7개 자산에 대해서 약 11만 7천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패널 설치를 완료했고, 또 태양광 사업자에게 임대를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메가와트당 약 3천만 원의 수준의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사실 해외에 있는 물류센터 리츠, 프롤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리츠의 가장 큰 하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JR 글로벌 리츠 소식입니다. 지난주 K 리츠 위클리 통해서 이제 AMC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JR 글로벌 리츠 소액 주주들이 이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서 지분을 모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난주에 좀 더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8월 27일 기준으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5%를 넘기면서 이 소액주주들이 대표도 뽑고,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와 이사회와 운용사에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올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1조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 리파이낸싱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주들은 JR 글로벌 리츠를 운용하는 JR 리츠 운용 AMC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동시에 이렇게 운용력의 어떤 그런 불만을 제기하면서 AMC 교체, 그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AMC 교체와 함께 또 운용수수료 삭감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가세하면 더욱더 힘이 붙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소액주주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소액주주들뿐만 아니라
리츠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 자금으로 리츠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매니저들까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리츠 펀드 매니저들은 코란쿠 자산운용이랑 이지스 자산운용 같은 곳에서 실제로 연초에 주주 사안을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어떤 리츠 AMC들이 계속되는 어떤 운용 역량에 대해서 의구심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주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웨이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